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 뉴스로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코인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세 가지 뉴스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죠.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뉴스가 나왔네요. 암호화폐 투자에 또다시 경고를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죠. 미국에서 ICO 규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개인 투자자 거래 세율은 인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워렌 버핏은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한결같은 입장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뭐 옛날 방식으로 좀 이제 고수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투자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제 장기 투자 좋아하는데요. 장기 투자로는 결국에는 뭐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시황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잘 못 이겨서 그렇죠. 일단 뭐 각설을 하고 자 일단 워런 버핏입니다. 투자의 규제라는 이제 워런 버핏이 또 이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자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 도박이다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는 뭐 사실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사실 이제 뭐 그 별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부터 이제 그랬습니다.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 비관론적으로 이렇게 뭐 대표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 끝까지 보셨더라면 자 전주에 이제 투자 헤지펀드라든지 투자 자문사들 위주로 금융권이죠. 재테크권들이 서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의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유독 워런 버핏이죠. 이분만 이렇게 가상화폐에 좀 이렇게 회의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전 이제 뭐 그 창업자였죠. 빌 게이츠도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체적으로는요. 자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다루고 이제 뭐 뒤에서 다루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뭐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후 파이낸스와 이제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저장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을 안 한다. 하지만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수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를 펼치더라도 이게 정당화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을 기반으로 한 투자 매매보하고는 정말 이제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술이 가치 저장 수준이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기업,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쓰임새가 나중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네트워크 이제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혹평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 무슨 비례를 하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그 투자자면서 이제 그 CEO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이제 CEO인데요. 자 이 사람이 그 결국에는 나도 존경을 하지만 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가지고는 무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전이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뭐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 안 좋은 기사가 나올 거라고는 얘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에 중요하게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상승해서 올라가려고 할 만하면 이러한 그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분명히 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매집이 이제 뭐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왜 하필 이제 상승장 상승 2차 상승이 이루어질 때쯤이면 이렇게 악재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를 할 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글쎄요,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죠. 네, 일단, 요즘은 조금 그 투자의 귀재라는 명함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워렌 버핏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ICO 규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 근데 글로벌적으로 ICO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썩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하원 청문회가 이제 있을 거라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 뭐 몇 주 전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찬반 토론식입니다. 찬성하는 그 세력이 있다 그러면 뭐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서, 자, 이러한 부분도 토론을 거쳐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뭐 청문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뭐 미국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하원 의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냐면, 자, 금융부문 책임자인 윌리엄 힌먼이라고 합니다. 외국 이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윌리엄 힌먼이 나와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ICO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한 번은 한편에서는요. 자, 청문회 원래 이제 청문회 목적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주식 공개 상장의 이제 감소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ICO가 나왔죠. IPO가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IPO는 이제 뭐죠? 이제 기업 공개죠. 상장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 매출이 나고 있고, 자,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이 나고 있고 탄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ICO적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위험성이 이제 뭐 직면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해서 청문회를 이제 뭐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상화폐 해결책이 IPO 이제 감소가 되는데, ICO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청문학적인 숫자, 그 다음에 가치저장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꿀 수 있냐,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가상화폐는 분산화된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아직까지는 중앙 시스템이 앞으로도 그렇고요. 중앙 그 시스템이 이걸 관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인정을 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논점이었는데요. 결국에는 ICO 스타트업 기업들 위주로 해서 ICO를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규제를 할 건지, 결국에는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 이제 관리 감독 하에 증권으로 거의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쏠릴 것이다. 자, 일단 IPO가 이제 감소하면서 그 실물 경제 또는 일자리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할 것이다, 우려를 나타냈고요. ICO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려 표명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좀 약간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의심이 되냐? 지금 현재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각국에서는요. 자, 인공지능, 자, 로봇 산업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일자리가 사실상 창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가서 이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뭐 걸음마 단계라서 신기술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기술 개발이라든지 급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용들이라든지 적절하게 이렇게 생태계 육성이 되면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아직까지는 사업 단계가 초창기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율을 조금 엇갈리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서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율을 인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조금 희소식이지 않을까요? 자, 일단 뭐 프랑스 쪽에서 처음에 이제 G20 했을 때요. 그 3달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독일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이제 규제를 강력히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억압스러운 이제 뭐 규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투기 갈등이 열광하니까 자 이런 부분도 좀 죽이자 이렇게 이제 그 의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프랑스에서 자 가상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행정 문제에 관해 가지고 대법원 역할을 하는 자 이제 국가 이제 평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인한 그 이득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그 결과를 냈냐면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동산의 이제 자본 이득이라고 해서 일단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소득으로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득은 이제 그 산업 및 상업 이익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그 외에 이제 이득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비상업 이득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비상업 이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으로 치면 장외거래죠. ICO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자 그런 부분들 이제 비상업적으로 이제 이득을 본 거라 본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세금을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과세를 할 거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행이었습니다. 약 그 고관세율이었는데요. 최대 45%까지 이렇게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이렇게 돼 있던 상태였는데 자 그 중에서 17%는요. 사회복지기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된 세금 중에 일부는 이렇게 복지에서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왜 완화 정착이 이제 됐었냐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됐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달라. 자 이제 승소를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고정세율로 이제 약 19% 정도 이렇게 그 고정세율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최대 45%에서 19%면은요 거의 50% 이상 이렇게 그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주말 사이에 이러한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호재가 국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일개 이제 투자자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인데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망쳐놓는 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또 우려감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덧붙이자면은요 채굴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 채굴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굴에서 발생된 수익도 상업적 활동으로 해가지고 상업 이익으로 해서 그 과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프랑스가 먼저 총대를 매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법안 발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 생태계를 조금 좋은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이렇게 꼽아봤는데 조금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